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야인시대 바로 출발할 텐데요.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유튜브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전화로 참여하는 방법.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서 궁금한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받아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라이브로 바로 종목 받아서 바로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뭐 PD님들한테 종목명하고 여쭤보는 거 그런 거 대답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종목을 패스해 주고 그리고 시청자님들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뭐 편안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28일이다, 그죠? 예, 28일이죠. 예, 4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5월 달 뭐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예,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네, 그렇죠. 올해도 벌써 뭐, 3분의 1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자, 뭐 4월 달 같은 경우도 다 지나갔는데 시장은 조금 만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옵션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이 비쌀 때는 좀 시장이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일하고 모레 거래하게 되면 그 다음날 휴장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휴장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거래하고 나면 월, 화 이렇게 휴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도 트럼프가 잠깐 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눈치 볼 게 좀 있는 거예요. 시장이. 눈치 볼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옵션 가격도 이게 4월 만기 때 워낙 좀 크게 이게 좀 변동성이 심해져 나서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도 빼고 또 휴일들 이렇게 있으면서 시장의 눈치도 보고 자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전에같이 또 트럼프가 막 그때처럼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번 뜨거라 싶었을 거예요. 지금 뭐 30년물 만기 미국 국채 막 수익률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재산부터도 되게 좀 많이 손해가 났을 겁니다. 트럼프의 재산이 약 60% 정도가 미국 국채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전에처럼 그렇지는 못할 거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조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62평선을 상향 돌파했는데요. 자, 요게 62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휴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뭐 위쪽으로 강하게 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로 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딱 하나 지금 4월 달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너무 팔았어요. 지금 4월 달에 금요일 날
목요일까지 10조 이상 팔았다가 금요일 날 좀 사면서 9조대로 떨어졌는데 오늘 또 조금 팔면서 한 10조 정도 4월 달에 매도가 됐을 겁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런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좀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4월 달에 10조 이렇게 매도 친 거 중에 공매도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뭐 시장이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들의 쇼커링도 나올 수 있죠. 그런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의 수급만 잘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다 좀 풀려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요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요. 자, 종목을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WSI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네요. 자, WSI.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WSI는, 자, 의약품 도소매하는 그런 기업이네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뭐 현재 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50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일단 보시면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는 기업입니다. 적자는 나지 않는 기업이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680원에 5% 매수하셨네요. 자, 1680원이면 뭐 지금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 요런 쪽이 또 뭐 오늘 좀 이렇게 고생도 좀 시키기도 했죠. 근데 이 WSI는 저 글쎄 뭐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보던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속속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자회사가 이지메디봇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복강경 수술 로봇 이런 거를 좀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한 번씩 이슈가 돼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은 되게 작은 기업이지만 일단 흑자는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80%대 정도는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WSI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를 좀 해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재반 이평선들 얘네들이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이죠. 자, 여기 지금 22평선도 살짝 돌아 나오고요. 주가 자체는 저 걸림돌로 작용하던 거 위에서 걸리던 부분들 240선하고 60선 전부 다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지지 테스트하는 구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가면 얘는 두들겨 맞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거래량 되게 많이 터졌죠. 자, 여기 이전에도 거래량 터졌는데 그 가격대가 2,000원 근처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2,000원 넘어가니까 두들겨 맞고 2,000원 넘어가니까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저항선은 주요 저항선은 2,000원 근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으면 확 돌파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그 재료가 뭐 이 로봇 쪽으로 자회사 이지메디봇에서 하는 복강경 로봇 요런 쪽에서 좀 좋은 재료가 나온다라면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종목에 대한 내용도 히스토리도 다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바로 종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까지 볼 시간은 안 되죠. 자,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2,000원 근처 정도, 뭐 1,900원대 후반 정도 요쯤이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까지 가면 일단 매도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온다라면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그때 갔을 때 그때도 뭐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2,000원 근처 그러니까 1,900원대 후반 정도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즉 원익홀딩스를 4,64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 이제 원익홀딩스 그럼 이 종목이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그죠? 로봇으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원익홀딩스가, 원익 로보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물론 이게 비상장 회사잖아요. 그죠? 원익 로보티스의 지분을 94%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원익홀딩스가 원익 멀티리얼즈 지분도 가지고 있고, 원익 P&A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 원익 IPS 지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원익이라는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반도체로 말하면은 방막 행성 쪽하고 그다음은 정착 장비 쪽하고 열처리 쪽이에요. 이 종목은요. 제가 이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가 조그마한 그런 기업 그룹이지만 상당히 기업 자체를 놓고 보면요 탄탄합니다. 이게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가 탄탄한 그룹이에요. 제가 원익이나 그다음 소행주 중에서 덕상 같은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알짜배기 그런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원익홀딩스는 4,640원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데 이거는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보시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기업으로 들어가시면요.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여기 보세요. 이게 원익 로보티스라고 있어요. 요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요 원익 로보티스 지분을 94%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원익 홀딩스 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요. 요 효과가. 따라서 이 종목은요. 가져가시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가려면 사실은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단기 순손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게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단기 순손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재무제표상에서 놓고 보면은 재무제표상에서 조금은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 단기 순손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재무구조상 제가 전체적인 원익 그룹주의 전체적인 제가 재무구조 한번 봐야 되는데 재무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요. 앞전 고점은 한번 돌파가 충분히 아마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종목까지 가시다가 요 고점이 있죠. 1차적으로 요 앞에 있는 요 고점 대략 얼마 정도 한 5,000원 정도 오면은 지금 비중을 10% 정도 가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요 돌파가 나오면 얼마까지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면은 6,000원까지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5,000원에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하시든지 아니면 6,0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두 개 중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를 올려주셨네요. 4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본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참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얼마를 먹고 팔까 이런 행복한 고민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사서 물렸는데 본전 올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원인은 좀 쫓아가서 매수를 했을 때 이런 고민이 많이 돼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원익홀딩, 카카오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왜 카카오를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카카오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란 기업을 카카오란 종목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16조 9,500억, 그러니까 거의 17조 정도가 됩니다. 네이버란 기업이 30조 9천억이니까 거의 31조 정도 된다라고 보면요. 2배가 채 차이가 나질 않아요. 2배가 안 납니다, 차이가. 자, 근데 이 실적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 카카오라는 주식은 작년에 한 4,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근데 재작년도 4,600억이 났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절대적인 숫자로만 보더라도
카카오는 4,600억 정도인데 네이버라는 종목은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한 1조 9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뭐 5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4배 이상은 되죠. 영업이익 규모가 네이버가 카카오의 한 4배 이상은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 자체는 2배도 채 차이가 나질 않죠. 거기다가 매출 규모는 네이버가 좀 큰데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이익들이 훨씬 더 커요. 자, 이 얘기는 네이버가 수익성도 좋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을 비교해 보면 카카오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를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자, 뭐 이렇게 조금 비교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비교 대상이 있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카카오를 매수하시려면 네이버를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4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하셨든 여기서 매수를 하셨든 여기서 매수를 하셨든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쫓아가신 거죠. 쫓아가신 겁니다. 아, 이거 본전 올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쫓아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지금 이 쫓아가서 매수한 자리, 이 자리는요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만 가면 두들겨 맞는 게 그만큼 이쪽에서 물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어제 이 거래량도 조금 지난주 주말에 이 거래량도 1,800만 주나 거래됐네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태는 또 지금 원래 이런 자리 전저점 근처 정도 매수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전고점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고민을 해야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가를 보면 거꾸로 하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전저점 자리에서 조금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서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앞에서 여기 거래된 금요일 날 거래된 거 이 부분도 매물도 좀 소화를 많이 해야 될 테니까 당분간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바닥 따지는 그런 국면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난다라면 뭐 매수하신 가격대 4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 45,000원 정도 올라가면요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나으니까요 네이버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죠. 한번 봐드릴게요. 33,800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이분께서는 이제 과연 이 종목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 종목이에요. 보통 우리가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기업 자체가 선박용 엔진 있잖아요. 이 선박용 엔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엔진 부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디젤 엔진이라든지 또는 LNG 가스 엔진이라든지 또는 뭐 LPG 가스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환경 규제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 노후 선박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선박의 발주가 아마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이 지금 선박 엔진의 부품 쪽인데 크랭크 샤프트 쪽에도 상당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용 엔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요.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섹터 이거는요.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최대한 가져가면 얼마까지도 이거는 가능해 보이냐면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33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512억 정도 되고요. 내년 정도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매년이죠. 매년 얼마 정도? 평균 매년 한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해보다 올해가 실적이 뛰어나고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가 실적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하시면 저는 상당한 저는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 보통 우리가 주식이라 하는 것은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오잖아요. 그죠?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주면요 마지막에 가면요 시세가 분출이 나와요. 제가 시세 분출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시세 분출이 나오려면요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 거래량이. 여러분 이 거래량이요 폭발적인 거래가 증가돼야 돼요.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자리에 거래량이 지금 터진 자리가 없죠. 전혀 지금 거래가 안 터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 이거는요 딱 가져가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요 최소한 있잖아요. 짧게는요 4만 원 보시면 돼요. 짧게는 4만 원이에요. 좀 여유 있게 본다면은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매매하시려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그 이유는 실적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의 증가가 꾸준하게 나오는 점프하는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주식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지금도 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지 말고요. 우추세하고 있는 이렇게 추세가 딱 살아있는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을 매매하기가 더 쉬워요.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면요. 누르면 매수. 누르면 매수. 누르면 매수. 누르면 매수. 따라서 단기 4만 원이고요. 여유되면은 한 4만 5천 원까지 가져가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한 전략이고요. 이런 종목은요. 보유기간은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클로봇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가 18,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5%고 뭐 2만 원까지 보고 계신다고 단기간에 도달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말해 달라고 해 주셨네요. 참, 이 클로봇을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요. 로봇주들 다 막 뜨기 전에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뭐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고 그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사족 보행 로봇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파는 판권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6,000원, 7,000원 할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상당히 크게 보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때 가격대가 지금보다요. 일자도 하나 더 빠져요. 일자도 하나 더 빠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주식이란 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자 아닙니까? 자, 근데 보시게 되면 12월 달보다 3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왜 들어가실까? 물론 뭐 단타를 치려고 들어가셨다. 요건 이해가 갑니다. 좀 뭐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기도 된 것 같아요. 뭐 62평선 근처 정도고 62평선의 기울기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주식 투자를 단기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증권회사 10년 넘게 다니면서 그때 뭐 해봤겠어요? 맨날 뭐 장만 열리면 단타 치죠. 장만 열리면 단타 치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그때까지 좀 끌고 가서 좀 비싸졌다 싶으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그리고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이 클로봇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 농구장 청소하는 그 로봇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클로봇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에요.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로봇을 만든 기업의 로봇을 들여와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판매를 하고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데 로봇 판권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이 로봇 쪽들도 지금 향후에는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로봇 쪽에 별거 다 생길 겁니다. 로봇 렌탈하는 기업도 생길 거고 많이 생길 거예요. 자, 로봇 생태계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커져간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단기로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62평선 자리 지금 딱 거기 와 있어요. 딱 거기 와 있어서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는 됩니다. 하지만 그걸 이탈하게 되면 한 16,000원대까지도 아래쪽으로도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62평선이 있는 자리 지금 현재는 오늘은 28,280원이네요. 그러니까 28,3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보시는 가격 2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10%도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수익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향후부터는 좀 미리 공부를 하면 이런 종목들, 아니 명인들의 복귀만 봐도 야인시대만 봐도 이런 종목들 충분히 저 밑에서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 좀 싸게 사는 거 그런 걸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62평선 지켜진다라는 전제하에서 2만 원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가격까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리노 공업 하나 봐드릴게요. 리노 공업을 38,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께서 지금 이야기할 때 걱정이 된다고 이제 올려주시죠, 그죠? 걱정이 되는 이유는 제가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리노 공업이 여러분들 우리가 검사용 테스트 소켓 쪽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걱정이 되는 분은 요 리노 공업을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이 기업에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다면 겁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죠? 공부가 부족하면은 팔랑귀가 되는 거죠, 그죠? 팔랑귀가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해 제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게 계산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1,242억 나왔죠. 매출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매출액이 2,782억이에요. 2,782억.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44% 영업이익이 나왔죠. 이게 44%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44.6%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HPSP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좀 많이 하락했는데 HPSP가 한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한 두 번째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기업이 리노공업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리노공업은 요 매출처가 전 세계의 매출처가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죠? 원래 이 종목의 지금 그 액면가가 원래는 500원짜리였잖아요. 그죠? 500원짜리를 이제 액면 분할해서 액면가 100원으로 바꾸었잖아요. 그죠? 5대1. 그죠? 지금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죠? 7천만 주 가까이 되죠? 볼까요? 이제 주식수가 증가해서 7천만 주, 7,600만 주잖아요. 그죠? 요것은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서 주가에 좀 달리기 좀 적었는데 이제는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저는 달력을 받을 거로 보이고,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지금 대차장고 비율이 좀 높게 나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대차장고 지금 비율이 한 7% 가까이 됩니다. 7.7% 정도 되는데요. 이거 당합니다. 나중에 쇼키즈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쇼키즈는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날 있죠, 이날. 첫날 있잖아요. 액면 분할하고 첫날 이때 당시에 이날 보시면요, 장중에 주가가 17%까지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죠? 이게 한 17% 급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날, 첫날 있잖아요. 플러스 17%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장중에. 이거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38,000원에 20%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이거는, 매수가를 제가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단기로 보시려면 있잖아요. 초단기로 보시려면은 오늘 지금 주가가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왔었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요 가격대가 46,000원이잖아요. 초단기로 보시려면은, 초단기는 45,000원 보시면 돼요. 이게 초단기예요. 그 다음 좀 여유가 되잖아요. 좀 여유가 되시면 얼마까지 가져가도 되냐면 43,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는 좀 중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요, 5만원까지 가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가지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왜 내가 3가지 전략 알려드렸느냐? 사람도 다 다르죠? 얼도 다 생김새 다 틀리고 성격 다 틀리잖아요.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죠?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초단기 매매하시면 돼요. 45,000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한 1개월이나 한 2개월 정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43,000원. 나는 이 종목 가지고 나는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챙기고 싶다. 그러면 5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전혀 걱정할 종목이 아니, 다른 종목을 걱정을 하세요. 다른 종목을 걱정하셔야지. 뭐, 이 나와 있는 리노공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하이젠 RNM을 또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33,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40%를 매수하셨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공부를 좀 하시고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추세선이 깨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거 작년에 로봇 주식들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이런 방송이 없을 정도로 로봇 관련 주식들 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이젠 RNM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때 명인들의 복귀 여기서도 뭐 이게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자, 근데 이 하이젠 RNM은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라는 회사가 LG전자의 모터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만든 기업인데요. 로봇 액추레이터, 그러니까 액추레이터는 여러 가지 부품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부품입니다. 뭐 감속기하고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품이 감속기하고 서브모터인데요. 자, 요거하고 다른 부품들, 약간의 부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 한 개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액추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그 액추레이터의 하드웨어 기술하고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다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뭐 좀 이 로봇 주식들 올라오면서 가장 좀 강하게 상승한 종목인데요. 비쌉니다. 주가 자체가. 저는 이 하이젠 RNM이라는 주식의 종목의 주가가 비싸다라는 생각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9,8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이게 뭐 매출액만 빵빵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상세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인터넷이 안 되나요?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냥 말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적자였어요. 이 상장된 게 이때 상장됐잖아요. 6월 달에 상장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달 3분기부터 시작해갖고 적자 전환을 했어요.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매출액 부분들이 늘어줘야 되고 막 그런데 오히려 이게 매출액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하이젠 RNM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거의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움직였는데요. 이게 품절주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최대주주가 기업이 최대주주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일심방직이 최대주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계속 안 나오네요. 자, 일심방직이 최대주주 중에 하나고 최대주주 지분이 전체 한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 지금 전체 발행 주식 수 해봤자 한 3천만 주 정도 되는데 75%가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이니까 품절주라서 이게 가볍게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을 때 같으면 탄력 있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을 40%나 실으셨어요. 이거 좀 많이 무리하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여기 받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유를 해보세요. 지금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34,467원인데요. 자, 요게 어제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33,3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있는 자리가 34,467원이니까 한 150원 정도 22평선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올라가고 있는 22평선 이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탈하면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비중도 40%나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가격은 꼭 생명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22평선 꼭 좀 보시고요. 이 가격 이탈하면 그 다음에는 전저점 그러니까 한 24,000원대 25,000원 그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생명선 22평선 꼭 지키는지 보시고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 저 질문해 주신데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전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요. 그때는 좀 비쌉니다. 주식 자체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22평선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을 문의하실까요? OCI입니다. OCI. 네, OCI. 그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64,000원입니다. 64,000원에 비중은 몇 프로죠? 30%입니다. 아,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죠? 예. 30%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나의 원금의 30%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30% 아마 배팅을 하셨을 것이고 예.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태양광이 네. 그 미국에서 상당히 좋다는 그 있어서 네네. 그 매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 64,000원이니까 지금 손실이 한번 7%,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이거는 제가 그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제가 이야기 끝나면 그때 질문하세요. 예. 제가 이 OCI라는 종목을,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제 회원이
OCI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기억으로는 이 기업의 지금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3,000명 이상 될 거예요. 종업원 수가. 그러면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인건비가 지난해 인건비가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인건비가 나갔어요. 종업원 수가 3,50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약 450억 정도 나가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이제 시간 투자하셔야 되는데 액면가가 이게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종목이에요. 그리고 상장 주식수도 1,000만 주가 안 됩니다. 1,000만 주가 되지 않아요. 이 종목이요. 이거는요 주가가요 현재 OCI가 요 가격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이제 종목 우리가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종목 발견해 가지고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그 모든 이평선이요 한 곳으로 지금 결집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120일 이평선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이게요 60일 이평선이고 33일 이평선 20일 이게 한 곳으로 결집이 되잖아요. 결집이 되게 되면 결집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세가 아마 분출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세 분출이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잘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OCI 홀딩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볼까요? OCI 홀딩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OCI 홀딩스예요. 주가가 먼저 한번 움직였죠. 그죠? 주가 한번 시도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OCI도 주가가 현재 움직이는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실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요 실적이야말로 이게 주가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요 실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종목 하나 물론 종목이 다르지만 오름 볼까요? 오름 지금 테라푸틱 오늘 한가 들어갔죠? 보세요. 이게 오늘 한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오름 테라푸틱이라는 기업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 브릿지 그 전에는요 여러분들 브릿지 바이오 기업도 있잖아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푸틱 종목도 이 종목도 이렇게 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점으로 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기업 주식을 하실 때는 제가 적자 기업은 아예 손을 떼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요 적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리스크가. 아니 양대 시장에 종목이 한 2,600개 되는 종목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적자 기업을 매매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어른이시잖아요. 다 어른이신데 양대 시장에 종목이 한 2,600개 되는 종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적자 기업을 매매하시냐고요.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이 많고 많은데 이렇게 우상향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종목 매매하지 않고 이렇게 적자 기업을 매매하게 되면 끝이에요. 비참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항상 이야기할 때 올해 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나 영업 손실이 83억 적자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적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매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매매하면 안 돼요. 이게 나와 있는 OCI는요. 딱 가지고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세요. 제가 안 되는 주식을 제가 시간 투자를 말하지 않아요.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주가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가지고요. 64,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해보고 파는 종목은 아닙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64,000원 정도 오잖아요. 매수가 오면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잖아요. 30% 중에서 10% 줄이세요. 10% 줄이고요. 20% 정도 가져가세요. 20% 정도. 요 정도. 또는 한 15%. 15%나 20% 정도만 가져가면 돼요. 64,000원 정도면 손해보지 말고 30% 비중을 줄여서 15%나 20% 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가지고 기다려주면 되냐면요. 7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이건 내가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요 7만 원은요, 충분히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요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래쪽으로는 손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이 딱 막혀져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그거는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기업의 가치가 이 종목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비중을 제가 비중만 좀 조절하시면 되고 6만 4천원 오면 30% 비중 중에서 절반 줄이고 15%만 가져가는 전략 7만 원까지 가져가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니까요.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게 기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 기간은 저는 이제 점쟁이가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간으로 보통 보면요. 한 분기 정도 있잖아요. 한 분기니까 한 3개월 정도 있잖아요. 지금이 이제 4월이니까 뭐 5월, 한 6월, 7월 요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한 6월 달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토모큐브를 올려주셨습니다. 16,700원에 비중 10% 매수하셨네요. 자, 전망이 궁금하다 요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토모큐브는 저 세포 이미징하고 뭐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죠. 근데 제가 좀 이 지분을 좀 살펴봤는데 와, 지분 보니까요. 어지러워요. 막. 되게 많이 어지럽습니다. 자, 뭐 여기 보면 인베스트 4차 산업혁명 투자혁명조합이 저 4% 갖고 있고 또 거의 뭐 전문 투자조합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뭐 한 12.95% 정도 합쳐서 갖고 있고 그다음 한미사이언스에서 지분을 좀 갖고 있었어요. 한미사이언스에서 지분을 좀 갖고 있었는데 자, 요거는 지금은 4.8% 정도로 또 뭐 정리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분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좀 이게 딱 보고 분석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기를 하는 일을 좀 말씀드렸죠. 자, 세포 이미징 장비나 분석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동물 실험을 단기적으로 폐지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죠. 아마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나가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토모큐브 같은 종목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자, 뭐 이게 제대로 피를 받으면 되게 강한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시간이 되면 좀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은 못 됩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뭐 시가총액이 한 2,1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모가도 16,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저 처음에 상장했을 때 고생을 좀 시켰다가 그리고 지금 뭐 좀 조정을 받고 좀 우상향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2평선은 이탈했지만 아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22평선이 또 강하게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 부분들 저 동물 실험 금지하는 거 이게 뉴스가 좀 북적북적해주면 주가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가 조금 소강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라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이게 시간이 되면 뭐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쪽으로 넘어갔고 이 부분을 좀 다 좀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반등 나오면 2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만 원 정도까지 가면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정책주 하나, 대선 정책주 하나 봐드릴까요? 예, 꿈비라는 종목이 있죠. 예, 꿈비 12,2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우리가 유아용품 제조도 하고, 뭐, 우리가 유아용, 뭐, 스킨케어 같은 거죠. 예, 놀이방 매트도 뭐, 제조하는 기업이고, 유아 거실 기구도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아용품 관련돼 있는 섹터다. 큰 뜻에서 놓고 보면은, 저출산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수익으로 이 정책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정책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책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을 수립하려면은 반드시 이 기업의 매출로 적용이 돼줘야 돼. 매출 증가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매출 증가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요, 아주 위험한 것은 제가 이 종목에 제가 재무구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걸 안 봅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왜 안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 보세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 기업의 최근의 영업이익입니다. 지난해 2023년 적자가 나왔고요. 지난해 겨우 4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지난해 4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고요.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영업이익이 4억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기업으로 돈은 안 들어왔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볼까요? 돈이 안 들어왔죠? 보십시오. 3년 동안 돈이 안 들어왔죠?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 좀 합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여러분들 지금 3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재무제표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이거요. 데인저리. 그 다음 이게 보시면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부채 항목 중에서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왜 이게 단기 사채가 갑자기 튀어나왔냐고, 이 단기 사채가. 그 전에 단기 사채가 제로 있다가 왜 지난해 갑자기 117억이 튀어나왔냐, 이 말입니다. 이게요, 단기 사채가 117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직 위험에 대한 것을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정책 테마주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 못 하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이번에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 후유증이 클 겁니다. 후유증이 아주 클 거예요. 후유증이 크게 아마 나타날 거예요. 요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2,2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한 어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강한 어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손실이 클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앞으로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5월 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리바운딩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 테마주니까,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리바운딩이 나올 거예요. 그때 매도 잘하세요. 한 번 정도의 리바운딩이 나올 때 매도 못하면 어려운 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 사는 소리예요, 나중에. 따라서 이 종목은요, 매수 가격이 12,2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정도 오면요,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세요. 앞으로 이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삼성 SDS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15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7%.
추가 매수해서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 SDS는 주로 요즘 가장 핫한 게 또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꿔놓을 게 AI입니다. AI가 가장 크게 바꿔놓을 거고, 이 삼성 SDS는 기업용 AI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뭐 이 생성형 AI 뭐 이런 것들을 좀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요, 뭐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를 갖고 있고, 이 삼성그룹 주식들 중에 이재용 부회장도 9%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적 또한 잘 나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게 뭐 그전에는 조금 퍼밸류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조금 높았다 싶은 그런 맛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작년에 한 9,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났거든요. 올해 예상치는 한 9,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9조 7천억 정도면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수준이죠.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매출하고 이익이 계속 증가되게 되면 이거는 뭐 10배보다는 좀 더 밸류를 받아도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올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주가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 16만 원대에서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만 8천 원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뭐 그까지는 또다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뭐 여기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62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7%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62평선 있는 자리가 12만 1,578원이니까 뭐 12만 2천 원 정도 그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조금 윗꼬리를 오늘 좀 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대형주다 보니까 막 연속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맛은 없어요. 좀 기다리다 보면 뭐 12만 2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또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해갖고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리기를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꿀 물건들이 이 AI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장기로 들고 가는 거 고려 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자, 12만 2천 원 정도나 그쯤 정도까지 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장기 투자 권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하나 봐드릴게요. 4만 7천 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손실 보고 계시는데,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한국가스공사가 제가 차트를 보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죠? 보세요, 이쪽에. 이게 지난 이러면 5월, 6월 달이죠, 그죠? 이때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요거 대한고래 관련되어 있는 섹터였죠, 그죠? 대한고래 관련되어 있어 주가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그리고 난 이후에 요 고점에서 충분한 주가가 이제 거의가 제자리에 되돌아왔잖아요, 그죠? 이게 제자리에 되돌아왔어요,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냐면요, 앞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미수금이 많아요, 미수금이. 여러분들 우리 회계상으로 요 미수금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 회계상에 대한 미수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미수금이 아마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스요금만 한번 이게 인상이 나오잖아요. 가스요금 한 인상이 나오면 원자재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스요금 인상만 나오면요, 주가 여러분들 올해 지금 영업이익을 한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 한 2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거든요, 올해. 이 정도 영업이익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해요. 이거는요, 한국가스공사는 4만 7천 원이면요, 사실은
대단히 싼 가격에서 매수한 게 맞아요. 이거는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 제가 이게가 주봉이잖아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세요. 이게 월봉인데, 보세요. 월봉 차트 상에 한번 쭉 가면, 예, 이게 하나의 큰 틀입니다. 예, 하나의 큰 틀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가가 이런 저점 부근에 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저점 부근에 와 있잖아요. 왜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 과거를 보고, 예,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차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흐름을 보고, 예,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예, 차트를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럼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기다려주면 되겠네. 그러면 손해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겠네. 그죠? 저번에 대한고래 때문에 주가를 매수하셨다면 기다려보세요. 손실 보지 않고, 예, 매도는 가능하니까 일단은 매수 가격이 47,000원이니까요. 이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된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삼성 SDI요. 아, 삼성 SDI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1만원 20%. 21만 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네네. 그럼 뭐 권리락도 하셨겠네요. 유상 권리도 갖고 계시겠네요. 네네. 예,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거니까. 네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삼성 SDI가? 이게 21만원이 올려면 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면서요? 그냥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네네. 유상 청약이 5월 21일하고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유상은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권리락이 됐으면 유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네. 이거 지금 만약에 이거 18만 4천 원이잖아요. 네. 유상 청약 가격은 1차가 나온 게 아마 14만 얼마쯤일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주식 한 주 팔아갖고 만약에 10주를 받을 게 있으면 지금 팔아도, 주식 팔아도 유상증자 청약은 권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18만 원을 팔아서 14만 원을 받아도 이익이니까 그 청약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좀 길게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차 전지 주식 중에 딱 한 종목 보는 종목이 이 삼성 SDI예요. 왜 이 삼성 SDI만 보느냐? 자,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이 2차 전지로 주식 주가 막 올라온 거 그거 10년도 더 됐잖아요. 지금 2015년, 2014년부터 향후에는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좀 주가 자체가 2차 전지 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그 로봇 있죠, 로봇. 지금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시청자님 그 TV 볼륨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볼륨 낮추는데요? 이게 뭐가 자꾸 잡음이 들리네요. 그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로봇인데 인간의 노동력을 10%만 대체를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의 10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지금 뭐 지난주에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넘어지는 로봇도 있고 막 뭐 깨지는 로봇도 있고 막 그렇던데 완주한 로봇도 계속해서 배터리를 계속 갈아줘요. 현재 상태로는 산업 현장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1시간 반 충전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반 충전해서 2시간 쓰고 또 충전해야 되고 현재 배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로봇에 적용을 하려면 최소한 전고체 배터리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SDI가 유상증자 관련해 갖고 그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한 4,600억 정도를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시를 내놨죠. 4,6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거면 이거 시제품 생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올해 증자를 해서 뭐 내년에 열심히 공장을 짓겠죠. 그리고 지금 2027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 또 향후에 배터리 시장을 주름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 삼성 SDI는 흔히 주가가 비싼가 싼가 이런 걸 따질 때 PBR이라는 걸 따지거든요. PBR이라는 거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 자산을 한 지표입니다. 근데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주당 순 자산이 28만 5천 원이에요. 28만 5천 원.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18만 4천 원이잖아요. 자, 그럼 PBR이 한 0.7배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밖에 안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싸요. 주가 자체도 굉장히 싸고, 만약에 2차 전지 업황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주가가 2차 전지 쪽이 다 좀 이렇게 또 지금 뭐 1년 6개월 넘게 고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고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락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증자 청약하시고 좀 기다리시다 보면 뭐 올해 말 정도까지만 봐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더 위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유상 청약하시고 그냥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아, 없으시고요. 네네. 예,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인시대의 꽃이죠. 히든카드인데, 자, 오늘,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두 종목이 목표가 달성이 있습니다. 자, 유니드하고 이마트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자, 유니드 23.03%, 이마트 21.36% 수익이 났는데, 자, 뭐 두 종목이나 있으니까요. 금산 전문가님 리뷰 좀 해주시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니드라고 하는 종목은 글로벌 가성칼륨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가성칼륨. 그런데 최근에 유니드라는 종목이 탄소 포집 거래소 있잖아요. 주가가 뜬 거죠, 그죠?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저는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의 실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올해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싼 겁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2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유니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보실 분들은요, 10만 원 보세요. 단기 10만 원입니다. 단기 목표가 10만 원 보시면 되고요. 나는 좀 여유가 된다. 그러시는 분은 앞전 고점까지 보셔도 됩니다. 얼마까지요? 약 한 12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입맛 뻥긋뻥긋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12만 원까지도 가셔도 됩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마트라는 종목이죠. 이마트. 여러분들 이마트 주가가 최근에 보세요.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요.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가가 지금 빠지지 않고 여기서 머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주가는 한번 상승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되겠죠. 트럼프 주니어가 여러분들 이 정용진 회장하고 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죠. 호행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호행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행이라 부르고 아우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한자로, 그죠? 호행호제. 그러니까 친구 같은, 그죠? 지금 이것만 하나만 제가 놓고 보더라도 이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장남하고 친하다는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니까요. 그리고 이마트는 제가 아까 신의 한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올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입니다.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에요. 이게가 일봉 차트고요. 제가 주봉을 보여드릴 이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보세요. 연봉 차트 보세요. 연봉 차트 상에서 놓고 보면 주가는 가장 저점에 놓여 있죠. 이때 매수 안 하면 언제 매수할 거예요? 나중에 이겨서 매수하시려고요? 이겨서 매수하시려고요? 이겨서 매수하시려고요?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잖아요, 매수 자리. 따라서 이마트를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차적인 매도 목표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종가가 91,000원이 오늘 종가고요. 총 단기로 보실 분들, 아주 단기로 보실 분 10만원 보시면 됩니다. 좀 여유있게 가져가실 분들은요, 12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아주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4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결정하세요. 10만원에 팔 것이냐, 12만원에 팔 것이냐, 14만원에 팔 것이냐. 요 세 개 중 하나 결정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금산 전문가의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키워드는 바로 요겁니다. 자산 가치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산 가치주를 지금 선정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이 경기가 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가 불안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산 가치주가 아무튼 떨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유행 자산이 되었든, 뭐 건물이나 토지가 되었든, 순수한 현금이 되었든, 또는 유가증권 가치가 되었든 간에, 또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든지, 저 네 가지입니다. 유행 자산, 그 다음 현금, 순현금, 그 다음은 지분 유가증권, 그 다음 실적. 저게 저 네 개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치주의 상승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자산 가치주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의 주식 중에서 약 한 20%면 5개 업종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조선 방산에서 하나 가져가고, 반도체에서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은 저게 자산 가치주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은 지금 많이 빠진 2차 전지사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업종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게 가치주 한 20%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안정적인 저는 수익이 가능한 섹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도리코입니다. 두 번째가 이마트고요. 세 번째가 오리온홀딩스고요. 네 번째가 한국전력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삼성물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은 세이브존 INC도 있습니다. 제가 저 종목은 다 괜찮습니다. 한 개라도 헛된 종목이 없어요. 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저 중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나 신도리코라는 종목을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저기 나와 있는 그 신도리코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신도리코가 오늘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냐면요, 오늘 시가 종액이 지금 4,092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에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920억 원이고요. 예, 유동금융 자산이 7,455억 원이 저 두 개 합치잖아요. 합치면 거의가 있잖아요. 약 8,500억 정도 되는 8,500억 정도 되는 저 순연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저게 투자 부동산이에요. 420억이에요. 장기 금융 자산이에요. 579억 원이. 저 합치면 있잖아요. 약 9,500억이 돼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의 2배이다, 2배. 너무나 주식이 싼 주식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 저 기업은 여러분들 저 기업은 여러분 조금만 신경 쓰시면요. 저런 기업을 한 20% 정도, 이게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잖아요. 액면가가 5,000원짜리 종목이고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최대 주주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죠? 외국인들이 11%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요. 최대 주주가 75%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외국인이 11% 가지고 있고, 기관이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저기 나와 있는 신도리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매수가 이렇게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차트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요, 한번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면 저는 좀 싸게 잡으면 좋은데 워낙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냥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1차 목표가는요,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 48,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2차 목표가는 한 6만원, 아주 장기로 보유하시는 분은 6만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 35,000원이 손절이고요. 물론 뭐 손절은 필요 없는데 35,000원 손절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비중은요, 얼마 정도, 뭐 15%에서 20%는 좀 많으니까, 제가 좀 까놓고 이야기하면요, 비중이 20% 좀 많으니까 한 15% 정도? 가장 적당한 가격이니까, 적당한 비중이니까, 그 정도 가져가면, 시간 투자, 최소한 저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니까, 3개월 정도,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히든 섹터를 우주항공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해갖고, 저 외국 기업들, 저 일론 머스크의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 그 다음 원앱에서 또, 이 위성통신을 제공하고 있죠. 자, 이쪽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우리나라에 제공이 좀 임박했다라고 봅니다. 원래 뭐 처음에 작년에 당초 계획에는 4월달부터 한다 그랬었는데 준비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난 주말에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에 자립화를 하겠다라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해 있어도 저 부분이 아직까지 자립화가 돼 있진 않죠. 그래서 2030년까지 3,200억을 투자를 해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원앱 서비스, 원앱하고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도입이 된다라면요. 자, 뭐 지금 뭐 6월 달부터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6월 달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때부터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이제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뭐 여당 뭐 어떤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걸 가리지 않고 나 여기에 얼마 투자할 거야, 나 어떻게 육성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많이 그냥 떠버리죠, 바로. 그러고 난 다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안 올랐을 때 매수해서 기다리면 편안해요.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뭐 그냥 주가 자체가 실적도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움직일 수 있죠. 자,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빵 뜰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든카드 6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자, 뭐 솔리드,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자, 뭐 이 솔리드는 우리나라 아까 저 자립화 관련해 갖고 지상국을 개발하기로 이 솔리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체계 종합 이런 거를 맡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원앱이라는 영국 기업이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하는 그 기업의 거래처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이스X의 거래처예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 야인 시대를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상당히 큰 수익이 나서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저 중에 오늘 히든카드는 세트랙아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트랙아이는 하나그룹 계열사죠.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 중소형 위성 시스템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 30%도 넘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그룹에서 위성 사업 쪽 요런 쪽은 세트라이를 내세워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올해 초고해상도 이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체 개발한 위성을 지금 한 0.3 정도, 0.3m 정도, 30cm 정도죠. 그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위성을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말 기준에 작년도에 이 세트라이의 매출이 한 1,7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5,417억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하더라도 3년치 넘는 일감은 그냥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어요. 또한 이 6G 기술을 지금 아까 명리복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구축해 가야 될 겁니다. 6G는 위성통신하고 지상기지국을 연결시키면서 음영을 없애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세트라이는 6G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잠깐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6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4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어요. 4만 원도 깨기도 했는데 이때는 시장이 워낙 엉망일 때니까 요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지금 22평선 위에서 조금 22평선 위쪽으로 도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공략할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시초가로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48,500원, 2차 목표가 54,000원, 손절가는 38,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재필 그 전문가의 이제 수요일 날 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제가 그 제목을 보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했던 이야기가 국민을 위한 정부 역사에 남을 그런 맹장면인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자, of the AI, by the AI, for the AI죠. 자,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AI 쪽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관련 주식들 좀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주식은 딱 한 종목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서도 5월 2일 날 금요일 날 4시에 공개 방송 있으신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영어 발음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여러분 저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주제가 주도주를 잡아라. 그래서 제가 주도주는 기본 500% 상승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을 제가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죠. 자, 그리고 아까 금산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던 중에 트럼프 장남 있잖아요. 4월 30일 날 내일 모레 우리나라 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